밥상에 앉을 생각 말고 일이나 해. 시어머니의 말이 친척들 앞에 떨어졌습니다. 설날 아침 은주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25번째 명절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남편을 3년 전 떠나보낸 막내 며느리. 형님 둘은 차를 마시며 웃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밥상 끝, 평생 말없이 끝자리만 지키던 시아버지가 낡은 조끼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너희 것은 하나도 없다. 그 한마디와 함께 꺼내진 종이 봉투 앞에서 시어머니와 형님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시아버지 조끼 안주머니엔 무엇이 들어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설날을 앞둔 새벽이었습니다. 은주는 혼자 부엌에 서서 무 한 박스를 씻고 있었어요. 찬물에 손끝이 시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친척들이 모두 모일 거였어요. 상을 차리려면 오늘 안에 무채를 썰고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부쳐야 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은주의 손은 쉴 틈 없이 물을 씻어냈습니다. 물이 손등으로 튀었지만 닿지 않았어요.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 뒤로 은주는 이 집에서 더 말이 없어졌어요. 전에는 그래도 누군가 말을 건네면 대답이라도 했습니다. 시골에서 부모님 모시고 조용히 살고 싶다. 남편은 생전에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지금은 대답할 사람도 대답을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어요. 은주는 그저 부엌과 마당과 방을 오갔죠. 손은 늘 무언가를 씻거나 닦거나 나르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침 뉴스를 틀어놓은 소리였어요. 은주는 물을 한 개 더 꺼내 칼로 껍질을 벗겼습니다. 칼날이 무 표면을 따라 미끄러지는 소리만 부엌에 울렸어요. 며느리가 알아서 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은주는 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말은 은주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TV를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언제나 은주에게 닿았습니다. 첫째 형님과 둘째 형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은주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통을 꺼내고 반찬통을 정리했어요. 형님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은주는 그 소리를 등지고 다시 물을 썰기 시작했어요. 두 형님은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번에 백화점에서 명절 선물 세트 샀는데 진짜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도 샀어요. 근데 이렇게 집에서 해먹는 게 제일이에요. 형님들의 대화가 이어졌어요. 은주는 그 말을 들으며 무채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집에서 해먹는 게 제일이라는 말. 그 말 속에 은주의 손은 없었어요. 동서, 밥상 언제 차려? 첫째 형님이 부엌 쪽을 보며 물었습니다. 거의 다 차렸어요. 빨리 좀 해. 우리 배고파. 둘째 형님이 덧붙였습니다. 은주는 아무 말 없이 도마를 씻었어요. 손등에 물이 튀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설날 준비는 늘 이랬습니다. 은주 혼자 부엌에 서고 다른 사람들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밥상이 차려지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차리는 사람. 그 경계는 25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냄비 뚜껑을 열어 국을 저었어요. 김이 얼굴로 올라왔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식사하세요. 은주가 작게 말했습니다. 형님 둘과 시어머니가 식탁으로 왔어요. 은주는 반찬을 하나씩 상에 올렸습니다. 김치, 나물,
전, 국. 은주의 손이 쉴 틈 없이 움직였어요.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국이 좀 싱겁네. 은주는 부엌으로 돌아가 소금을 더 넣었어요. 다시 국을 데워 상에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죠. 은주는 식탁 옆에 서서 반찬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살폈습니다. 앉을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은주는 앉아도 되는지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식탁 끝에는 시아버지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은주는 그 모습을 보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통을 하나 더 꺼냈어요. 시아버지는 늘 따로 드셨습니다. 이가 약해 딱딱한 건 드시지 못했고 국물도 짜면 안 됐어요. 은주는 무른 반찬만 작은 접시에 덜어 쟁반에 올렸습니다. 국도 물을 조금 더 부어 싱겁게 만들었죠. 아버님, 식사 가져다 드릴게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어요. 영감방에 놔두면 알아서 먹을 거야. 은주는 쟁반을 들고 시아버지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방 안은 조용했어요. 시아버지는 방 한쪽 창가에 앉아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쟁반을 작은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진지 드세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은주를 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없었지만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은주는 방을 나와 문을 닫았어요. 은주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지나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형님들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동서, 설거지 좀 해줘. 첫째 형님이 말했습니다. 은주는 대답 대신 부엌으로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찬물에 그릇을 담갔습니다. 기름기가 손에 묻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은주는 그릇 하나를 씻고 또 하나를 씻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형님들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내년에도 이렇게 모이면 좋겠어요. 맞아요. 집에서 먹는 게 제일 편하죠. 은주는 수세미를 꽉 쥐었습니다. 은주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릇을 씻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은주는 마지막 그릇을 행주로 닦아 선반에 올려놓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조금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일손처럼 느껴졌어요. 25년 동안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간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밥상 한가운데 앉아본 적이 없었어요. 늘 끝자리였고 아니면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은주는 행주를 개어 걸고 한숨을 깊게 들이켰어요. 내일이면 설날이었습니다. 또 친척들이 모일 것이고 은주는 또 부엌에 서 있을 거였어요. 은주의 어깨가 조금 처졌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다시 냉장고 문을 열어 내일 쓸 재료를 꺼냈습니다. 도대체 이 삶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형님들은 아침만 먹고 수다만 떨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 다시 온다고 했어요. 은주는 시아버지의 점심 식사를 챙겨 아버님의 방에 들어갔어요. 작은 쟁반 위에는 따뜻한 죽과 반찬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마당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은주는 조용히 식판을 작은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시아버지의 눈빛이 잔잔했습니다. 은주는 탁자 옆에 놓인 약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하얀 봉투에는 병원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약 봉투가 여러 개 쌓여 있었어요. 은주는 하나씩 날짜를 확인하며 정리했습니다. 아버님, 약은 식사 후에 드셔야 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주는 약 봉투를 가지런히 정리해 탁자 한쪽에 놓았습니다. 방을 나서려던 순간 은주는 벽에 걸린 달력을 봤어요. 작은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여러 개 그려져 있었습니다. 은주는 달력 앞으로 다가갔어요. 빨간 펜을 집어들고 다음 주 화요일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병원 오전 10시라고 작게 적었어요. 지난달에도 지지난달에도 같은 글씨를 적었었죠. 시아버지의 병원 날짜는 늘 은주 혼자 챙겼습니다. 시어머니도 형님들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은주는 펜을 내려놓고 한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내일 설날이라 병원은 쉬니까 다음 주에 모시고 갈게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주는 방을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지나 거실로 향했어요.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설거지를 하고 나서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마당에 시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평상에 가만히 앉아 햇살을 쬐고 계셨습니다. 은주는 행주를 걸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은주는 시아버지가 입고 계신 옷을 봤습니다. 낡은 조끼였어요. 회색빛이 바랜 조끼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단추 몇 개는 실밥이 풀려 있었고 옷은 닳아서 반질거렸어요. 은주는 천천히 시아버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춥지 않으세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은주는 시아버지의 조끼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조끼 단추가 거의 떨어질 뻔한 게 보였습니다. 조끼 단추가 좀 풀렸네요. 제가 달아드릴게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주는 바느질 도구를 가지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바구니에서 실과 바늘을 꺼냈어요. 다시 마당으로 나와 시아버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평상이 조금 삐걱거렸어요. 은주는 바늘에 실을 꿰고 조끼 단추를 만졌습니다. 단추 하나가 거의 떨어질 뻔했어요. 은주는 조심스럽게 바늘을 천에 꽂았습니다. 실이 천을 통과하며 작은 소리를 냈죠. 은주의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땀 한 땀 단추를 천에 단단히 고정시켰어요. 시아버지는 가만히 마당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조끼 오래 입으셨죠? 은주가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30년 넘었지. 그렇게 오래되셨어요? 은주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시아버지는 조끼 자락을 한번 쓸어내렸어요. 내가 농사 처음 시작할 때 샀던 거야.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잔잔한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다시 바늘을 움직였어요. 마지막 한 땀을 떠서 매듭을 지었습니다. 다 됐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조끼를 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네. 짧은 말이었지만 시아버지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은주는 바구니를 들고 일어서려 했어요. 그때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감, 그 조끼 좀 버려. 시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오며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평상 앞에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남루하기 짝이 없어. 창피하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조끼 자락을 만졌어요. 시어머니는 은주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새 옷 사입으면 되는데.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하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님께선 편하신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은주가 작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혀를 찼어요.
내일 설날인데 새 옷 입어. 시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거실로 사라졌어요. 마당에는 은주와 시아버지만 남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조끼 앞자락을 쓸어내렸어요. 은주는 시아버지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편하신 거 입으세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시아버지는 은주를 보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고맙네. 시아버지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은주는 바구니를 들고 일어섰어요.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뒤돌아보니 시아버지가 조끼 안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습니다. 안주머니를 한번 눌러보는 시아버지의 손이 조심스러웠어요. 은주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안주머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돌려 부엌으로 향했어요. 부엌에 들어가 바구니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마당에 시아버지가 보였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평상에 앉아 조끼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끝이 조심스럽게 주머니 위를 쓸어내렸어요. 그 안에는 오래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시아버지만의 비밀이었어요. 은주는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조끼엔 무언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은주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 안주머니엔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오후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부엌에서 명절 음식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아침부터 시작한 일이 저녁이 되어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재워야 했어요. 싱크대 옆에는 씻어야 할 채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은주의 손은 쉴 틈 없이 움직였어요. 오후 5시쯤 큰아들 가족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렸어요. 이어서 둘째 아들 가족도 도착했습니다. 저희도 왔습니다. 집안은 금세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아이들은 거실을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소파에 모여 앉았습니다. 은주는 부엌에서 잠시 손을 멈추고 거실로 나갔어요. 오셨어요. 형님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은주를 봤습니다. 동서, 음식은 얼마나 준비했어? 첫째 형님이 물었습니다. 전이랑 나물은 거의 다 했고 탕은 지금 끓이고 있어요. 은주가 대답했어요. 겨우 그것만 했어? 사람이 15명은 넘게 오는데. 둘째 형님이 말했습니다.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뭐 했길래 이것밖에 안 했어? 첫째 형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조금 무거워졌어요. 동서, 이리 좀 와봐요. 첫째 형님이 은주를 불렀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갔어요. 형님 둘 앞에 섰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은주에게 쏠렸어요. 동서,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어요? 첫째 형님이 물었습니다. 음식 준비했어요. 은주가 작게 대답했어요. 음식 준비? 그런데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어? 둘째 형님이 덧붙였습니다. 제일 안 움직이는 것 같아. 첫째 형님의 말이 거실에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부엌에만 있으면 뭐해요. 일을 해야지. 둘째 형님이 맞장구 쳤어요. 은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도 항변할 수도 없었어요. 남편도 없는데 더 조심해야지. 첫째 형님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은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은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은주를 봤어요. 밥상에 앉을 생각 말고 일이나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은주는 처음으로 손을 완전히 멈췄어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25년 동안 이런 말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친척들 모두가 보는 앞이었습니다.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을 뿐이었어요. 은주의 어깨가 조금 떨렸습니다. 식탁 끝에 시아버지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은주의 떨리는 어깨를, 깊이 숙인 고개를 모두 지켜봤어요. 시아버지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어요. 시아버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동서, 그만 가서 일 마저 해. 둘째 형님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부엌 문을 닫는 순간 은주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싱크대에 손을 짚고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거실에서는 다시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막내 며느리가 좀 더 부지런해야 하는데. 첫째 형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은주는 수도꼭지를 틀고 손을 씻었습니다. 찬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은주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초라한 얼굴이 비쳤어요. 은주는 고개를 돌리고 다시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올렸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은주는 뒤집개를 들고 전을 뒤집었어요. 전을 부치는 동안 은주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형님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며느리가 제일 안 움직인다. 남편도 없는데 더 조심해야지. 은주는 뒤집개를 꽉 쥐었습니다. 은주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떠나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은주는 남은 설거지를 하고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모든 일이 끝났어요. 은주는 지친 몸으로 거실을 지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은주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그때 시아버지 방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멈춰 섰어요. 시아버지 방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낡은 조끼를 입고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조끼 단추로 향했어요. 단추를 한 번, 두 번 천천히 만졌습니다. 그리고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시아버지는 안주머니를 오래 만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낮의 일이 계속 떠올랐어요. 형님들의 말,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친척들의 시선. 은주는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가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방에서 조끼 단추를 만지고 있었어요. 도대체 시아버지는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 걸까요? 은주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싶었어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은주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때 시아버지 방 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 시아버지 방 쪽으로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주무시고 계셨어요. 은주는 문을 닫으려다 방 안이 조금 어질러진 게 보였습니다. 탁자 위에 약 봉투가 흩어져 있었어요. 은주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 발끝으로 걸었어요. 탁자 앞에 서서 약 봉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날짜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그때 의자 등받이에 걸려있는 낡은 조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늘 입고 다니시던 조끼였어요. 은주는 조끼를 집어들고 개려했습니다. 조끼를 펼치는 순간 안주머니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은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안주머니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어요. 은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죠. 은주는 조심스럽게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종이 묶음이 손에 잡혔어요. 은주는 종이 묶음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 여러 장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어요. 은주는 고무줄을 풀고 첫 번째 종이를 펼쳤습니다. 종이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2022년 3월 15일. 은주는 오늘도 서서 밥 먹음. 은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두 번째 종이를 펼쳤어요. 2022년 5월 3일. 형님들 앞에서 모욕당함. 나는 또 말 못함. 은주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세 번째 종이를 펼쳤어요. 8월 20일 은주가 부엌에서 혼자 울고 있음. 은주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네 번째 종이를 펼쳤어요. 설날. 며느리 밥상에 앉지 못함. 나는 끝자리에서 지켜만 봄. 은주는 종이를 쥔 손이 떨려 더 이상 펼칠 수가 없었어요. 종이는 수십 장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날짜와 함께 은주의 하루가 적혀 있었어요. 은주는 종이 묶음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25년 동안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고단함을 알아주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모든 걸 보고 계셨습니다. 은주의 어깨가 떨렸어요. 소리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뒤에서 시아버지의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은주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시아버지가 침대에서 일어나 은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아버님.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보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해줘서.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은주는 종이 묶음을 꽉 쥐었습니다. 왜 이걸 쓰셨어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잊고 싶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나는 늘 끝자리에 앉아서 너를 봤어. 부엌과 거실을 오가는 너를. 시아버지가 말을 이었어요. 밥상에 앉지 못하고 서 있는 너를. 시어머니와 형님들한테 모욕당하는 너를. 시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한마디도 못했어. 용기가 없었어.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은주는 시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기억해 주신 것만으로도. 은주가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미안하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에는 25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묵직한 이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시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25년. 하지만 시아버지는 끝자리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주무세요. 저도 이만 나갈게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주는 방을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어요. 손에는 미쳐두고 나오지 못한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은주는 종이를 펼쳐봤어요.
2025년 1월 28일. 내일 설날. 은주는 또 부엌에 서겠지. 이번엔 내가 나서야 한다. 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늘 날짜였어요. 시아버지는 내일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요?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은주는 새벽 5시부터 부엌에 서 있었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준비한 음식을 마저 마무리했습니다. 탕을 끓이고 전을 데우고 나물을 그릇에 담았어요. 은주의 손은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어젯밤 시아버지의 마지막 메모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번엔 내가 나서야 한다. 은주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어요. 아침 9시쯤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거실은 웃음소리와 대화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은주는 부엌에서 마지막 음식을 준비했어요. 얘야, 상 차려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음식을 쟁반에 담아 거실로 날랐어요. 상을 차리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은주는 쉴 틈 없이 부엌과 거실을 오갔어요. 드디어 상차림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다들 자리에 앉으세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상 앞에 자리를 잡았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며느리들, 손주들까지. 상 주변이 사람들로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은주는 잠시 망설였어요. 늘 부엌에 서 있거나 끝에 서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은주는 천천히 상 끝으로 다가갔습니다. 빈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은주는 조심스럽게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형님들이 은주를 봤어요. 어머, 동서가 왔네. 둘째 형님이 작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식사 시작합시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숟가락을 들기 시작했어요. 은주도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밥상머리에 오래 앉아 있네. 시어머니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은주는 숟가락을 든 채 멈췄습니다. 그러게요. 일 다 끝났어? 첫째 형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엌에 설거지할 것도 많을 텐데. 둘째 형님이 덧붙였어요. 은주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맞아요. 음식도 더 내와야 하지 않아요? 은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형님들은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은주는 일어서려 했어요. 의자를 뒤로 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은주는 그저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숙였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25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은주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어요.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거실의 공기가 무거웠어요. 친척들의 시선이 모두 은주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끝자리에 앉아있던 시아버지가 천천히 의자를 밀었어요. 삐걱.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일어섰어요. 거실의 모든 사람들이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도 형님들도 친척들도. 시아버지는 낡은 조끼를 입고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조끼였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눈빛은 달랐어요. 단호했습니다. 영감, 왜 그래?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시어머니를, 형님들을, 친척들을 모두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주를 봤습니다. 은주도 시아버지를 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어요. 이젠 됐어. 집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죠. 시아버지는 천천히 조끼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도대체 시아버지는 무엇을 꺼내려는 걸까요? 거실의 모든 시선이 시아버지의 손에 쏠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안주머니 안에서 무언가를 만지고 있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꺼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에는 종이 묶음이 들려 있었어요. 낡은 종이 여러 장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첫째 형님이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무줄을 풀었습니다. 첫 번째 종이를 펼쳤어요. 거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종이를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은주는 오늘도 서서 밥 먹음. 형님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시아버지는 두 번째 종이를 펼쳤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형님들 앞에서 모욕당함. 나는 또 말 못함. 첫째 형님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세 번째 종이를 펼쳤어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며느리 밥상에 앉지 못함. 나는 끝자리에서 지켜만 봄. 시어머니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어요. 시아버지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종이를 넘겼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한 장씩 천천히 넘기며 날짜를 읽었어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에 계속 울렸습니다. 종이마다 날짜가 은주의 하루가 적혀 있었어요. 거실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친척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시아버지는 종이 묶음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시어머니를, 형님들을, 친척들을 모두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주를 봤어요. 시아버지의 입이 열렸습니다. 25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25년 동안 이 며느리가 뭘 했는지 아는 사람 있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 짓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낮에는 농사일 거들고 저녁엔 시중 들고 밤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시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25년을 살았어. 단 한 번도 밥상 한가운데 앉아본 적 없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암으로 죽어가는 걸 지켜봤어. 혼자서 병원비 걱정하면서도 아무한테 말 못하고. 시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사 준비, 명절 준비, 농사일, 간병 다 혼자 했어. 그런데 대접은 뭐였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부엌에 세워두고 밥상에도 못 앉게 하고 일손처럼 부려먹었지.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형님들을 봤어요. 너희들은 와서 편하게 밥 먹고 차 마시고 은주 욕이나 하고 갔지. 형님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이 집에서 나랑 사람처럼 산 사람은 이 며느리 하나다. 거실이 숨막히듯 조용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다시 조끼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이번에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흰색 봉투였어요. 시아버지는 봉투를 펼쳤습니다.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농지 이전 서류요.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5,000평? 시어머니와 형님들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어요. 다 은주 앞으로 넘겼어. 시아버지의 말에 거실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요? 첫째 형님이 일어섰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둘째 형님도 일어섰습니다.
시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얼마 전 다 처리했어. 등기도 넘기고 서류도 다 정리했어. 시아버지는 서류를 은주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이 땅은 은주 거야.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서류에는 은주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영감, 그게 무슨 짓이에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 땅은 우리 아들들 거예요. 며느리한테 왜 줘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아들들이 뭘 했는데?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25년 동안 이 며느리가 이 집을 지켰어. 아들들은 명절 때나 왔어. 그것도 밥 먹으러. 시어머니는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시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사람처럼 대한 적 있어? 밥상에 앉히기는커녕 부엌에 세워뒀잖아.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어요.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형님들을 봤습니다. 너희들도 와서 편하게 앉아만 있었지. 며느리가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 본 적 있어? 형님들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시아버지는 다시 은주를 봤습니다. 은주는 서류를 꽉 쥐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은주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은주 앞으로 다가갔어요. 은주 앞에 섰습니다. 미안하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5년 동안 지켜보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해줘서.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서류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은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바보처럼 그냥 보고만 있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내가 부엌에 서 있는 걸, 형님들한테 욕먹는 걸, 혼자 울고 있는 걸. 시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시아버지의 손이 떨렸어요. 이제라도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은주는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은주의 입이 떨렸습니다. 아버님, 은주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주가 겨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25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은주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이 집에 와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우는 거였어요. 은주의 울음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25년 동안 참아온 서러움이 쏟아져 나왔어요. 외로움이, 고단함이 모두 울음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은주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울음만 터져나왔어요. 은주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계속 울었어요. 서류를 꽉 쥔 채 온몸으로 울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은주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젠 됐어. 시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젠 내가 선택해.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울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거실의 친척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형님들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은주의 울음소리만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25년의 무게가 그 울음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집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은주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서류를 가슴에 안은 채였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은주 곁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형님들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친척들도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 땅은 은주 거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누지 않는다. 시아버지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누구한테도. 시어머니가 두 손을 내렸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어요. 영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감, 나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앉은 채 은주를 봤습니다. 은주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시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미안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두 손을 바닥에 짚고 은주 쪽으로 다가갔어요. 무릎으로 기어서 다가왔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내가 너를 너무 괴롭혔다. 시어머니는 은주 앞에 멈췄습니다. 25년 동안 너를 사람처럼 대하지 않았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밥상에도 못 앉게 하고 부엌에만 세워뒀어. 시어머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형님들이 욕할 때도 말리지 않았어. 오히려 나도 같이 했어.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첫째 형님이 앞으로 나왔어요. 무릎을 꿇고 은주 앞에 앉았습니다. 첫째 형님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동서, 나도 미안해. 첫째 형님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어. 첫째 형님의 손이 바닥을 짚었어요. 둘째 형님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역시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동서, 나도 미안해. 둘째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했어. 맨날 와서 편하게만 있고, 동서가 얼마나 힘든지 생각도 안 했어. 둘째 형님도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해. 거실의 친척들이 하나둘 일어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은주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은주야. 은주는 손을 뒤로 빼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손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을 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울며 말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형님들을, 친척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요? 은주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묵직한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저를 그렇게 대하고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용서를 바라세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주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저는요. 은주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용서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할 거예요. 은주는 서류를 꽉 쥐었어요. 그냥. 은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냥 이제 저는 제 삶을 살 거예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주의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은주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서류를 가슴에 안은 채였어요.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님. 은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고맙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시어머니를, 무릎 꿇고 있는 형님들을, 고개 숙이고 있는 친척들을 모두 봤습니다. 은주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밥상 끝에 서 있지 않을 거예요. 부엌에만 있지도 않을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디에 있을지, 누구랑 있을지 제가 선택할 거예요. 은주는 서류를 한 번 더 꽉 쥐었어요. 이 땅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살 거예요.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밥상에서 밀려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25년 동안 부엌에 서 있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은주는 이제 선택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삶을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고 있었어요. 형님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권력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어요. 25년 동안 은주를 밀어냈던 사람들이 지금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방으로 향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은주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은주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됐구나. 시아버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처럼 살 수 있겠구나.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만이 거실에 울렸습니다. 형님들은 고개를 숙인 채 일어서지 못했어요. 친척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 있었습니다. 은주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서류를 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처음으로 자유로운 숨이었습니다. 은주는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설날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땅을 보러 나갔어요. 시아버지가 함께 갔습니다. 집 뒤편에 있는 5,000평의 땅이었어요. 햇살이 땅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땅을 천천히 걸으며 둘러봤어요. 여기서 뭘 하고 싶어?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생각했어요. 반찬을 만들고 싶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25년 동안 부엌에서 만들어 온 음식들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네. 두 사람은 말없이 땅을 걸었습니다. 은주는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시작할 거였어요. 한 달 후, 은주는 작은 작업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땅 한쪽에 작은 건물을 지었어요. 부엌과 작업 공간, 창고를 갖춘 공간이었습니다. 은준의 반찬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은주는 매일 그곳에 나가 일했어요. 김치를 담그고 나무를 묻히고 장을 만들었습니다. 25년 동안 익힌 솜씨였어요. 처음엔 주문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동네 마트에 반찬을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맛이 좋다는 소문이 조금씩 퍼졌어요. 주문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은주는 혼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바빠졌어요. 주문이 점점 늘어나고 더 큰 작업장이 필요했습니다. 농지 일부를 더 정리했죠. 그 돈으로 작업장을 확장했어요. 냉장고도 새로 샀습니다. 직원도 3명 뽑았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은주는 그들에게 정성껏 가르쳤어요. 이렇게 하면 더 맛있어요. 천천히 해도 돼요. 급하지 않아요. 힘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은주는 직원들을 존중했습니다. 25년 동안 자신이 받지 못한 대우를 그들에게 해줬어요. 직원들도 은주를 따랐습니다.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게 행복해요. 저희 사장님은 진짜 다르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은준의 반찬은 유명해졌어요. 거래처가 20곳이 넘었습니다. 백화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은준의 반찬을 저희 백화점에 입점시키고 싶습니다. 은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요.
여름이 되었습니다. 은주는 작업장 근처에 작은 방 하나를 얻었어요. 원룸이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작지만 은주에게는 충분했어요. 은주는 짐을 정리해 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시댁을 나온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은주가 떠나는 날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은주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은주는 짐을 든 채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가끔 들러.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은주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시아버지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잘 지내라.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버님도요.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은주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어요. 고맙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주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새로운 방에는 눈치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부를 사람도 없었어요. 은주는 처음으로 혼자만의 공간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깊이 잠들었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어요. 은주의 반찬 가게는 점점 커졌습니다. 은주는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시 설날이 돌아왔어요. 은주는 설 전날 밤 짐을 쌌습니다. 선물을 준비했어요.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과일과 건강보조식품이었습니다. 설날 아침 은주는 늦게 시댁에 도착했어요.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낯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 서 있었어요.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첫째 형님과 둘째 형님도 부엌에 있었어요. 나무를 묻히고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동서 왔어? 둘째 형님이 은주를 보고 말했습니다. 네, 왔어요. 은주가 대답했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왔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들어와서 앉아. 은주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작년과는 달랐습니다. 음식이 덜 차려져 있었어요. 올해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 봤어. 첫째 형님이 말했습니다. 맛은 동서만 못하지만. 둘째 형님이 덧붙였어요. 은주는 아무 말 없이 상을 받습니다. 가운데 앉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상 한가운데로 갔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이 집에서 밥상 한가운데에 앉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방에서 나왔어요. 여전히 낡은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은주를 보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시어머니와 형님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며느리들도 모두 앉았어요. 자, 식사 시작합시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은주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아무도 은주를 부르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밥을 먹었어요. 처음으로 밥상 한가운데서 식사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은주를 조용히 지켜봤어요. 시아버지의 손이 조끼 안주머니로 향했습니다. 안주머니를 한번 만졌어요. 그 안에는 더 이상 종이가 없었습니다. 이젠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은주는 이제 밥상 끝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부엌에만 있지도 않았어요. 은주는 이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은주는 시아버지와 마당에 나왔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뜻했어요. 잘 지내고 있어?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잘 지내요. 은주가 대답했어요.
반찬 가게 잘 되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네. 두 사람은 말없이 햇살을 쬐었어요. 은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시아버지는 은주를 봤어요. 뭐가? 모든 게요. 은주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저를 봐주신 것도 기록해 주신 것도 땅을 주신 것도. 은주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덕분에 이제 제 이름으로 살 수 있어요. 시아버지는 은주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나도 고맙네. 시아버지의 목소리도 잔잔했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두 사람은 다시 말없이 햇살을 쬐었습니다. 마당 너머로 은주의 작업장이 보였어요. 은주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무도 무시하지 않는 삶, 누구 눈치 보지 않는 삶, 자기 이름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낡은 조끼를 한번 쓸어내렸어요. 조끼는 여전히 낡았지만 이젠 괜찮았습니다. 이 조끼 안주머니에 담겨 있던 25년의 기록이 은주를 자유롭게 했으니까요. 은주는 이제 며느리가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큰 말 대신 오래 남는 장면 하나를 남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줄 알았던 시간이 끝내 누군가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는 것. 오늘도 조용히 견뎌내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잠시나마 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 따뜻하고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한마디만 댓글에 남겨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늘 봄날 같기만을 바라겠습니다. 봄날 인생이었습니다.